이제 국가의 모습, 국가의 정당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국가의 권위가 있고 또 국가의 책임도 있고 그런데 또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그 권위에 따라야 될 어떤 의무 같은 것이 있다. 네. 그러면 왜 그런가 도대체 예, 그거에 예, 대해서 또 예.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이게 저기 고전의 용어가 예. 그러니까 권리라고 얘기하면요. 아. 무엇 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예. 예, 따라 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관계가 항상 쌍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게 이제 국가의 정당한 문제예요. 예. 국가의 권위와 국가의 법에 예. 시민들이 그것을 준수해야 되는 예. 그 의무의 정체가 뭐냐. 예. 예. 근데 이 자체가 국가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 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예. 하나는 뭐냐면 그 사회계약 그 이론 예, 막 사회계약이죠. 예, 그 유럽의 근대 사회를 만든 예. 나타난.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잔 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사람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분에 따르면 뭐 이분이 아니더라도 그 인간은 누구나 다 자연적으로 naturally 자유로워요. 자유롭다. 예. 그다음 동등해요. 예. 예. 그때 이제 그게 이상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인간의 위치 예. 설명을 할 때, 그다음 독립돼 있습니다. 누가 뭐 밑에 노예로 들어가서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유롭고 동등하고 독립적이에요. 예. 인간의 속성이 그러니까 즉 자연적으로 예. 인간은 그 다른 사람들의 힘이라든가 권위 아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거나 자율적이거나 그다음에 뭐 독립적이거나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국가의 성질 중에 하나 합법적인 권력 관계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누가 누구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국가의 권위라든가 권리는 이게 일종의 아티피셜이에요. 예,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예. 만들어 놓은 만약에 로크만이 맞다면. 예. 그래서 내가 예. 누군가 타인의 권위 아래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단 하나의 길이에요. 예. 그거는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 사람의 권위에. 예.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 권위가 인간의 정의상 예.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발적으로 동의할 때. 그렇죠. 예.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누구를 뭐 괴롭혀서 해를 끼쳐서 내가 처벌받을 때 예. 그럼 그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 라면은 예. 어떤 경우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렇죠. 내가 타인의 예. 권위 아래 들어가서 뭐 준수할 의무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발적으로 거기 동의해요. 예. 예,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로크가 생각하는 국가의 정당한 문제는 이겁니다. 국가의 권위하고 예. 그다음 개인의 예. 자유 예. 사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거. 예. 이게 큰 문제였어요. 예. 이 로크한테. 예. 그래서 사회계약의 전통 안에서 이게 이제 세련되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고요. 예. 또 하나가 큰 흐름이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예. 뭐 여러 뭐 복잡한 논리가 있겠지만은 네. 이 측면에서 네. 하나 특징적인 사람 예를 들면 네. 그 제레미 벤담이 있습니다. 예, 벤담. 벤담. 근데 이 사람은 로크는 국가와 관련해서 일차적인 가치는 그 자율성이었어요. 인간의 자율성과 네. 국가의 권위. 네. 그런데 벤덤한테는 인간이 국가와 관련해서 가지는 다른 예에서도 그렇지만 국가 관련돼서도 네. 1차적으로는 인간의 자율이 문제가 아니라 행복이에요. 네. 예, 인간의 행복. 그래서 국가가 다른 가능한 시스템이 있죠. 다른 대안 보다 더 많이 행복을 줄 때만이 국가는 성립이 되고 그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제도가 국가 말고 더 많은 행복을 주잖아요. 그럼 국가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크게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그런데 이걸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처음에 로크 같은 경우에 이게 사회계약 전통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논의가 하나가
내가 국가의 의무, 그러니까 그 국가의 권위에 를 따르고 법을 준수할 때 예. 내가 의무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자발적이다. 예. 예. 그럴 때만 국가가 정당화된다. 이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무 예. 주장이에요. 예. 예. 이게 뭐냐면 모든 정치 권력은 이게 특히 로크에 따르면은 예.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이나 행위를 하는 결과로서만 생성이 돼요. 예. 예. 정치 권력이라는 게 예. 내가 국가의 권력을 받아들일 때 용인할 때만이 나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 말이? 뭐 상식인가요?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좀 상식처럼 들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행위한 결과로서만 권력이 나한테 뭘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너무 좀 이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게 보통 이 사람들 논의할 때 쓰는 말로는 그 셀프 어썸션 원칙이라고 불러요. 셀프 어썸션. 어썸션이란 뭐냐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가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전제의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크가 말하면 이거예요. 예.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 원해서 나의 의무가 이런 것이다라고 전제 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의무도 가질 필요 없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맞나요? 이 말이? 글쎄요. 좀 어려운 듯한. 만약에 다른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의무잖아요. 만약 인간이라면. 그런데 만약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 해치면 안 된다. 라는 게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어셈션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럼 누구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든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갖추고 있지 않아 나는 어떤 의무도 없다 말해버리면은 내가 만들면 돼요. 그렇죠. 전제를. 이게 국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라기보다도 국가가 제정하는 법이라든가 그걸 준수하게 될 때 어떻게 이걸 정당화시킬까 할 때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모든 게 다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권력이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그 짱들이 왕이에요. 거긴 법이 필요 없어요. 일단 초록색 놈이 짱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때 어떻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전제한다라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자발적으로 우리 각자가 자발적으로 국가에 동의를 하고 있다 지금 자발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내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다 만든 거라. 누구나 각자가 다 자기 전제를 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그래서 불충분해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든 전제에 의거해서 자연 상태보다 국가의 통치가 더 좋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크 말이. 그것은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 논변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좀 설명을 우리가 좀 설명을 그러니까 로크한테는 국가가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준다라는 것이 국가를 정당화하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준다는 거는 내가 어떤 걸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만약 한다면 로크한테는 우리는 자유에 대한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은 오직 우리의 동의를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맞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사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권리를 지니고 있고 내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회 계약의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내가 동의했을 때만이 국가는 나를 지켜주잖아요. 언제 동의하셨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내가 국회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집행하니까 예. 동의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아 그게 제가 설명하려는 그 한 방식인데 네. 이거 말고 그 전에 보면은 네. 실제로 내가 네. 내가 뭐 저기 생각하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이걸 해도 좋다라고 동의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아 그렇지. 나는 지금 예. 예. 무슨 뭐저 계약서를 쓰거나 오직 한 경우에 있습니다. 도장 한 경우. 찍은 경우도 없죠. 예. 한 경우는 뭔가요? 뭐냐면 귀화할 때요. 아 귀화. 예. 할 때 그 계약서를 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만약에 누가 한국에 귀화한다 그럴 때 그 서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동의를 해야 돼요. 예, 예. 내가 시민적인 권리 어쩌고 의무를. 예. 예.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 사회계약 이론가들은 예. 원초적인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 그리고 근데 그것이 세대를 넘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런 동의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아 근데 그건 무슨 헌법이라든가 예. 법에 이렇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이런 예. 걸 지켜야 된다. 예. 이 사회계약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당화된 방법은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예. 거기에 관련된 첫 번째, 예. 투표할 때. 네. 예. 예. 근데 이걸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국가를 정당화할 때 투표를 통해서 나는 국가의 권리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예, 동의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택시 어센트예요. 오케이. 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 이건 어때요? 투표 참여 안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나쁜 놈들이 어디 소풍 가고 그러는 걸 만들죠. 아니 그냥 진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많죠. 예. 정신없는 놈들이. 아니 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를 꼭 하고 놀러 가야지. 아, 네. 그럼 반대하는 거. 만약에 헌법에 관해서 그 헌법 투표 할 때 있잖아요. 예. 예. 국민 투표. 예. 예. 그때 예. 내가 반대했어요. 제한된 거에 예. 대해서. 그럼 뭐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어떤 그게 국가 승인하는 거예요? 반대하면? 승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불승인. 예, 승인하지 않는 거죠. 국가가 아니라 그 헌법 조항에 대해서 내가 반대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국가가 이러저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네. 좀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기권을 하는 것은 사실 동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헌법뿐만 아니라 뭐 시스템 전체를 예, 가부를 결정한다. 반대했어요. 내가. 네. 이 사람은 시스템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투표가 암묵적인 동의를 뜻하기 때문에 국가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 예, 그 말이. 또 하나가 네.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 국가를 정당화하는데 이게 아마 요새 나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참여민주주의 같은 거 있죠. 네. 정부의 정책에 실제 참여해가지고 예, 예. 하는 거. 근데 이것도 만약 거기에 참여한다면 아주 상당한 정도로 수준으로 예. 그러면 이것도 국가의 권리 행사에 내가 동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예. 따로 할게요. 오케이. 이 참여민주주의는. 예. 예. 그래서 이 이제 암묵적인 동의 예. 이게 그 투표 가지고 좀 애매해요. 예, 정당화하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거 로크가 제안한 거예요. 예. 우리는 국가가 주는 혜택과 보호를 받죠. 예. 예. 그래서 받아들여요. 예. 내가 그냥 삽니다 거기서. 예. 그럼 이게 동의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예. 길을 뭐 그렇죠. 쏟는다든가 뭐 예. 수도를 해준다든가 예. 뭐 그다음에 뭐 치안 관련해서 보호한다든가 예. 이랬죠. 그래서 나는 그걸 암묵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의 권위에 마우드돼요. 예, 거기에 의존해 있습니다. 예. 맞나요? 나름대로. 예. 반대를 해보세요. 반대? 예. 그래 재미지. 반대할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가의 혜택을 받는데 내가 동의를 하고 그 안에서 산다면 예. 나름대로 국가의 권력을 동의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예. 이렇게 했어요. 서울역에 그런 분 많은데 예. 그 홈리스. 예. 예. 근데 이분은 생각에 이 사람도 생각에 내가 국가의 혜택과 보호를 받은 적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에 따르면 국가를 주는 게 없어요. 글쎄, 직접적으로는 주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방의 의무라든지 세금의 의무라든지 이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거 자체는 우리가 함께 사는 그 공동체로서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홈리스 아저씨가 혹시라도 만약에 말로 듣고 나는 혜택받은 일이 없다 하지만 아까 그 국가의 그 경계, 저 땅, 국민, 그 국가 요소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그건 국가의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암적인 동의라고 말할 때 그 하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하나가 뭐냐면 그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홈리스가 아니더라도 나는 혜택과 보호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장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이래요. 그럼 떠나라. 그렇지. 추방시킬 수 있죠. 그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게 맞는가? 휴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휴움. 데이비 휴움.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어느 정치 공동체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국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 말은.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거부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떠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반대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다 여기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말고는. 떠난다고 쳐봐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비자도 없고, 여권도 없고, 아마 이 로크나 휴움 사태는 아마 그렇진 않았을 텐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언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새로 생활 기반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죽는 겁니다, 가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 가지고 국가를 내가 승인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승인을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측에서는 네가 여기 살고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국가의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 가지고 혜택을 받았으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싫다기에 아니다. 내가 받은 게 없다. 그러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바로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국가 테두리 안에 거주하는 것 자체만으로 국가를 정당화하는 게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국가 측에서 보면 야 너 거기 살게만 해주는 것도 지금 혜택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거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온 약간 수정한 견해가 뭐냐면 이 사회 계약이라는 게 국가와 그 시민 사이에 원래 역사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기원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가정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다면 그러니까 막 투자하는 상태죠. 자연 상태에 있다면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국가를 만드는데 동의할 계약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가정적.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음식이 없을 때 배고파 죽겠잖아요. 근데 어떤 국가라도 생겼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음식이라도 생기면 충족이 되잖아요. 부재의 경험을 보면은 이게 밝혀진다. 그러니까 있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가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자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거가 아니면 어떻게 국가가 정당화되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사람들이 말해도 복잡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가정적으로 사회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은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양하게 좋은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아나키스트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또 따로 하지만 하여튼 몇 가지 있어요 성질이. 그러니까 평화를 보장을 하고요. 이건 안전하고 연관된 거죠.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질서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는 우리가 동의하든 말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동의하고 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아니라 국가 성격의 문제네, 성격. 네. 특징이. 예. 국가는 인간 행복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정당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정적인데. 네. 예. 이게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 좀 더 나가서 이것도 좀 시원찮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혹시 가정적으로 생각해서 국가가 우리한테 좋은 면모를 보여준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하든 말든 국가의 이런 성격 때문에 이게 정당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쪽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국가의 성격 때문에. 예, 예. 예. 우리 쪽에 이게 뭐냐면 이게 암묵적인 가정은 아닌데 좀 말을 바꿔가지고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게 많이 있으면은 내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가 있습니다. 예. 즉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요. 예. 아나키스트들은 반대하죠, 적극적으로. 예. 이런 국가의 이런 성격들을.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모자란 것들을 이렇게 보충해가면서 발전합니다. 예. 발전이라도 변화. 예. 그러니까 사회 계약 아래서 예. 모자란 점들을 예. 이게 한 묶음이에요. 예. 사회 계약에 대한.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아까 벤담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국가를 정당화하는 문제는 인간의 자율성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한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공리주의가 윤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무엇이 올바른 행동이냐 이게 물어볼 때 답이 뭐냐면 가능한 그러니까 최대 가수의 최대 행복. 가능한 많은 정도로 예. 유용성을 갖다 주면 돼요. 예. 유틸리티, 예. 쓸모죠, 쓸모. 그러니까 유용성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행복이에요. 예. 유용성이. 그다음에 쾌락도 있고요, 즐거움. 예. 그다음에 만족도 있어요. 뭐냐면 논변이 있어요, 논변. 뭐냐면 첫 번째 공리주의자들은 윤리적으로 가장 좋은 사회는 행복을 최대화시키는 사회다. 윤리적으로 좋은 사회는 행복을 최대한 이때 유틸리티 행복이라고 보면 행복을 최대화하는 사회다. 이게 전제이기예요. 전제이기. 국가는 자연 상태보다는 더 많은 행복을 준다. 이게 전제이. 전제 3은 뭐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 국가와 자연 상태. 이게 전제예요. 전제로. 따라서 여기서 이 사람 주장이 따라서 우리는 국가를 지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게 논변입니다. 이게 공리주의자들의. 그런데 형식 논리학에서 전제 있죠. 여기서 1, 2, 3 전제. 이게 참이면은 결론도 참이에요.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1, 2, 3이 맞다면은 국가를 지지할 윤리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 1, 2, 3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면 국가는 낫다, 자연 상태보다. 그다음에 국가와 자연 상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의한 대안이다. 이거는 복잡하긴 한데 있을 수 있어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뭐냐? 윤리적으로 최선의 사회는 최대 행복을 주는 사회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공리주의 그러면 나는 느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사람을 이기적인 동물로 보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최대 행복 그러면 그냥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행복하면 뭐든지 그게 참이야. 근데 다수가 아닌 어떤 소수가 굉장히 불행한 상태에 있어. 그런데도 다수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올바르다 하고 밀어붙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놈들이다. 사실은 공리주의는 물론 비판자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없는 이론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통한 거예요. 많은 정부의 정책에 사용이 되는 게 공리주의.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 논변이. 그리고 꼭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방금 말씀하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최대 행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 모순에 빠지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부정의를 만들어내요. 예, 굉장히 큰 부정의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보통 이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게 그 스케이프고트 오브젝트라고 불려요. 희생양 이론인데 혹시 저기 뭐야 그 아까 내가 찾는데 지금은 완전히 마시간 기자가 있는데요. 조제 기자. 예,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제 대학 다닐 때 그 기억이 뭐 월간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 기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그 아주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억울한 사연들 이런 걸 다 발굴해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오희웅 사건이 있어요. 예, 사형수 오희웅. 주거에 이분이 사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잘못 수사한 거예요. 예, 완전히 희생된 거예요. 예. 근데 그때가 80년대 중반인데 뭐 전두환 시대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 사건은 전에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어떤 그 뭐죠 그 자기들 생각하기에 뭐 안전을 생각하면서 희생양을 만드는 경우가 된 거죠. 예. 근데 그걸 아주 진짜 치밀하게 밝힌 그 책으로 나왔어요. 이게 아일랜드 해방 기구 있죠. IRA. 버밍햄 6라는 사건이 있어요. 영국에. 예. 이게 70년대 중반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냐면 아일랜드 그 혁명 투사, 그러니까 테러범으로 다 잡아놓았어요 6명을. 근데 이게 완전히 저거인 거예요. 가짜예요. 조작. 예, 조작이에요. 막 고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사건이 많죠. 예, 특히 이제 영국에서도 뭐 기드포드 4 이런 것도 있어요. 사건이 이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 아셔요? 예. 봤어요. 예, 거기 모델이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도 보면은 이게 뭐 버밍햄 뭐 6명이건 하여튼 뭐 기드포드 4명이건 간에 이 사람들이 다 희생당한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논변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더라도 사회가 이 테러에 대한 경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 실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으면은 불안정해질 거예요. 영국 사회가. 그래서 6명이건 4명이건 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훨씬 낫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정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공리주의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를 원칙 중에 하나가 이게 공정의 원리의 측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어니스. 이게 뭐냐? 영국의 법철학자인데요. 그 HLA 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하트. 예, 이게 뭐냐면 국가를 어떻게 정당화시키느냐 할 때 이분 주장은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가 사실은 그 자체가 국가에 방어되는 거예요. 국가에 부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정당하다는 거는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내가 그러니까 혜택만 받고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럼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이런 부담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국가예요.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뭐 친구 4명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술을 사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3주째까지 내가 마지막에 걸렸어요. 4주째 내가 술을 사는 날 주에요. 근데 내가 3주째까지는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4주째 바쁘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이 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예. 싸가지가 없다고 되는 거죠. 쌍욕을 먹어야죠. 나쁜 놈.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세 번째까지는 얻어먹고 네 번째까지 혜택을 받았죠. 네 번째는 안 한다. 이러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예. 이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을 이 국가라는 거예요. 예,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혜택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 상응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즉 공정한 원리를 체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를 정당화시켜야만 한다고 하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그 정당화가 지금 다 된 겁니다. 그죠?
예. 국가의 정당화의 몇 가지 이론을 지금 말씀을 해줬고 예. 나름대로 거기마다 이제 일리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고 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정치 철학에서는 근본적으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리는 혜택과 부담, 예, 베네핏과 버든 이것이 공정하게 분배되거나 재분배되는 문제로 봐요. 예. 정의의 문제를. 예. 내가 과도하게 혜택을 받잖아요. 그럼 부정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과도하게 부담을 많이 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부정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가 각자가 받는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네. 조정하고 네. 분배하고 재분배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하고 예. 그것이 정치고 예, 그렇죠. 네. 정치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혜택과 부담이 중요한 문제가 돼요. 예. 예, 우리한테. 네. 그래서 내가 혜택을 받고 부담을 지지 않으면 동료 시민에게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담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부담이 정치적인 의무예요. 네. 예, 내가 져야 되는 부담이. 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내가 혜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에 상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즉 의무를 지는 것이 맞는가 정말로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혜택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 혜택을 받는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죠. 내가 원치 않아요. 근데 혜택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의무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걸어다녀요. 나 도로가 필요 없어요. 평생 걸어다닌다고요. 예. 뭐 말을 타고 다니고. 예. 그런데 도로를 지었어요. 도로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서 나한테 부담을 하는 거예요. 텍스로, 세금으로. 싫어요, 나. 예.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요? 나는 평생 걸어다니는데, 혹은 말 타고 다니고. 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사람한테 예. 글쎄요, 뭐 도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바라지 않았어요, 혜택을. 네. 예. 국가에서 뭘 주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이거를 그 유명한 미국 철학자가 있습니다. 네. 로버트 노진이라는 철학자가 다룹니다. 이 문제를.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래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냥 단지 받은 혜택, 그냥 단지 받은 혜택, 그건 의무가 없어요.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예,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이분은 영어 단어로 receive 한 거는 의무가 없어요. 그냥. 예. 근데 accept 했을 때 의무가 생겨요. 예. 근데 국가가 주는 모든 혜택이 내가 accept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분 주장은 그럽니다. 로버트 노진 주장은.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 로버트 노진은 경제적으로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사람을 국민을 방어하는 거, 보호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상견하면 안 돼요. 국가의 역할은 굉장히 줄죠. 예. 자유지상주의. 노직이라는 분은 언제 때 사람인가요? 요새 돌아가셨지만 최근 사람. 예, 최근 예.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예요. 부자였나요? 그건 나 모르겠어요. 하버드 교수였거든요. 철학과에. 예. 그 학교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경제를. 이분은 그 사회계약의 노선에 서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근데 좀 극단적인데,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자유, 그러니까 사적 소유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했어요. 예. 하여튼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지금, 노진 말처럼 혜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받은 혜택이기 때문에 내가 의무를 질 필요가 있는가, 의무를 져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 그렇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가. 혜택을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예. 이게 약간 좀 생각하면 좀 재밌는 문제입니다. 네, 재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단 혜택을 줬어. 예. 그러니까 나는 그 혜택을 나도 모르게 이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대로 어떤 그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의무요? 여기서 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의무라는 건 윤리적으로 마운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해요. 의무니까. 나는 이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혜택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가 나와버리지. 예. 경기도도 들어오고. 난 원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고맙잖아. 네. 고마우니까 뭔가 나도 기여를 해야지 그 공동체에. 예, 그런 정서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방어되지 않아요. 이분 주장이. 법적으로. 예. 내가 의무로 할 필요 없어요. 네. 의무로 대응할 필요 없어요. 이제 굳이 반박하잖아요. 네. 예. 근데 하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여기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남의 혜택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 남북 대치 상황에서 네. 나는 북한이 뭐 이렇게 뭐 침략하리라고 생각을 뭐 하지는 않지만 네. 6.25 이후에 예. 그런데 항상 그걸 팔아먹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군대 가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예, 나는 혜택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 모르겠습니다. 노지가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에. 예. 하여튼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국가가 정당화 이렇게 했는데 국가의 의무, 국가의 권리나 국가의 법 권위를 정당할 수 있다고 이 정도로 만 해도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예. 근데 이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굳이 이제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아나키스트들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실제 공동체에 몸을 부딪히면서 살지 않는 사람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활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격.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정당화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맥센스하다. 맞는 그렇죠. 말이다.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나중에 저도 뭐 동의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무정부주의자들의 의견을 한번 소개할게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분 여기에 어떻게 좀 대조를 할 수 있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나는 뭐 다 필요 없고 아나키스트고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진짜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굉장히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철학자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일단 로버트 노지? 그렇진 않아요. 철학자는 없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굳이 난 로버트 노지기 잘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나는 홀로 살 수 있다.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이건 홀로 살 수 있다는 거라기보다도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구하지 않은 혜택에 대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의무는 없지만 네가 그러니까 요 용어로만 생각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그 자유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있다면 당신이 어떤 공동체 기여를 해야 된다. 혜택을 받았다면. 근데 맞는데요. 그 국가가 사실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독재 국가 이런 걸 생각하면 막 얘기가 달라집니다. 독재 국가는 투자해야죠.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가의 정당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나온 거 몇 가지 이런 주제들 계속 했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